안경을 쓴 노인이 편의점에서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지갑을 찾는 손길. 또 그러시네. 매번 같은 물건만 사고 계산도 헷갈려 하고. 알바생의 무심한 한숨. 교실 창가에 홀로 선 소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그를 애워쌉니다. 쟤네 할머니 이상하대. 기억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인대.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는 소년의 손. 5월 15일. 할머니, 안경 2번 잃어버리심. 우유 2번 사오심. 영수증은 항상 주머니에 보관. 우리 재민이 참 착하지. 할멈이 이렇게 바보 같은데도 항상 도와주고. 소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바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할머니 눈에 조금 흐릿하게 보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실수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소문이 된다면 흐려진 시선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스며듭니다. 할머니, 오늘 안경은요? 아침밥을 차리며 재미는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서성이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또 방에 두고 왔구나. 재미는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베개 옆에 놓인 안경을 가져왔습니다. 안경을 건네며 재민의 마음은 살짝 아팠습니다. 겨우 5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도 접시 위의 반찬들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찡그리는 모습이 마치 세상을 향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와 윤재민, 이 작은 집에는 단 둘뿐이었습니다. 재민의 부모님은 3년 전 해외 근로자로 떠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은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6, 약시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해줄게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든단다. 재민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 김치찌개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재민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일기장이었습니다. 재민은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 건강 상태, 그날의 특이사항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할머니께서 아침 약을 잘 드셨음. 안경을 2번 찾으심. 어제 사온 우유를 또 사러 가자고 하셨음. 오후에는 병원 방문 예정. 이 다이어리는 재민만의 비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작은 습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텔레비전은 항상 22번 채널만 보는 습관, 저녁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별을 보는 습관까지. 재민아, 학교 늦겠다. 가방 챙겼니? 재민은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챙겼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재민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혼자 병원에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메모해준 거 보고 잘 찾아갈게. 재민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꼭 버스 407번 타세요. 2 정거장만 가면 병원이에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재민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 손자 착하기도 하지. 걱정 마, 할멈은 아직 정신 멀쩡해. 할머니의 말에
재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지만 재미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 재미는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이웃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어제도 같은 걸 또 사러 왔더라고. 안타깝지. 그 손자는 어떻게 하나. 재민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걸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재민은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가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할머니가 뭐 또 잃어버렸대? 민수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순간 재민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았습니다. 너네 할머니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 웃지 마. 재민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선생님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재민은 예감했습니다. 또 할머니 얘기겠구나. 할머니 어떠시니? 혼자 돌보기 많이 힘들지?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 해볼 생각 있니? 재민은 의아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그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할머니 상태도 상담받고 너도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민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업 시간 내내 재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친구들의 놀림, 무엇보다 할머니가 혼자 병원에 잘 갔을지 걱정됐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흐려진 시력으로는 이 파란 하늘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재민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재민이 왔구나. 병원 잘 다녀왔단다. 재민은 할머니 옆에 앉아 진료 결과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언제나처럼 하나하나 주머니에 고이 간직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한대. 그리고 이 약은 매일 먹으래. 재민은 영수증과 처방전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새 안경, 약 복용 시간, 다음 병원 방문 날짜까지. 저녁을 준비하며 재민은 문득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어쩌면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민의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항상 보던 22번 채널의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썼지만 여전히 TV에 바짝 다가가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점점 흐려져도 할머니를 향한 내 사랑만큼은 언제나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어둠이 내리는 창가에서 재민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재민에게 할머니는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민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일 내내 쌓인 피로가 그를 이불 속에 붙잡아 두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재민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재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30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일찍 혼자 나갔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달려나가자 할머니가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듯 대답했습니다. 우유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다녀왔어.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편의점에 갔다니. 요즘 할머니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고 있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다녀올 걸 그랬어요. 우유는요? 할머니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빈손을 내려다보며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두고 온 것 같구나. 재민은 할머니의 주머니를 살폈습니다. 항상 영수증을 챙기는 할머니였는데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재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사러 갈게요. 할머니는 아침 드세요. 재민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지나치던 곳이었죠. 편의점에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젊은 남자 알바생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우유를 집어 카운터로 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요. 알바생은 무심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재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까 오신 할머니 손자 아니에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요? 알바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할머니가 아까 우유값을 안 내고 그냥 가셨거든요. 순간 재민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영수증까지 챙기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바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CCTV도 있고요. 점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재민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우유값을 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실수로 계산을 안 하고 나왔을까?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걸까?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우유 사왔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계산하신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했지. 내가 항상 계산하고 영수증 받잖니. 재민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재민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말 내내 할머니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등굣길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문방구 앞을 지나칠 때 주인 아저씨와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다며. 에이, 정말? 김순옥 할머니가? 그렇대.
젊은 알바생이 봤대. 우유를 그냥 들고 나갔대. 재민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동네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재민을 발견하고 급히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가 재민을 덮쳤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재민이 왔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민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도둑 할머니 손자래.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대. 재민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시 돋친 말들이 그의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재민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얼굴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만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재민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민수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할머니가 도둑질했어? 민수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재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야. 친구들은 키득거렸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가.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민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옥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재민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달리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재민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일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알아. 영수증도 항상 챙기시고 정직하신 분이야. 수업이 끝난 후 재민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앞을 지나칠 때 주인 아저씨가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잠깐 올래? 재민은 망설였지만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이야기 들었다. 내 생각엔 뭔가 이상해.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의점 알바생, 송현우라고 대학생인데 최근에 물건이 자주 없어진대. 근데 그 친구가 좀 이상해. 너희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닐까 싶어. 재민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거야. 너희 할머니의 평소 습관 같은 거 있니? 재민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절대 버리지 않고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도울게. 재민은 처음으로 그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민은 할머니가 텔레비전 앞에서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꼭 이 오해를 풀 거예요. 재민은 그날 밤 다이어리에 결심을 적었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해. 아무도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처럼 재민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올게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재민이 무언가에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끼셨는지 할머니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재민의 가슴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재민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재민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다 들킬 것 같아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재민은 동네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되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지구대에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카운터 앞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니? 카운터 뒤에서 중년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경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재민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정경사는 잠시 재민을 바라보더니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차근차근 말해보렴. 재민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소문, 동네와 학교에서 퍼진 이야기들,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정직한 분인지까지. 정경사는 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 안타깝지만 이건 신고사항도 아니고 경찰이 개입할 만한 일이 아니야.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소문과 오해는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재민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제가 할머니의 모든 습관을 기록한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절대 계산을 안 하고 나오실 분이 아니에요. 정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재민이 꼼꼼하게 기록한 할머니의 일상, 습관,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기록한 거니?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약시와 초기 치매가 있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돌봐요. 정경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성숙함과 책임감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재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지구대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경사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복지센터 일로 왔어요. 재민은 그 여성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명찰에 노인복지센터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추천했던 그 복지센터였습니다. 지연은 재민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정경사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재민의 다이어리를 보더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 기록하다니. 재민의 눈에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연이 정경사에게 말했습니다. 정경사님, 이 아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노인분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우리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사례요? 최근에 몇몇 노인분들이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 기억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려웠죠.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다른 노인들도 송현우에게 같은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지연이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복지센터에 한번 와볼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재민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경사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나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볼게. CCTV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거야. 재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도와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재민은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연은 재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 할머니의 평소 행동 패턴, 특히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결정적일 수 있어. 재민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할머니가 평소에 어디서 물건을 사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더 자세히 기록해봐. 그리고 혹시 그 편의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재민은 자신의 다이어리를 꺼내 지연의 조언을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지연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 알바생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거든.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재민은 편의점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서 재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송현우가 아닌 다른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나요? 알바생은 편의점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골목에 있어요. 재민은 편의점 뒤편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버렸을지도 모르는 영수증 조각을 찾아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속을 뒤지는 일은 끔찍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영수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재민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정경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버린 영수증을 찾고 있었어요. 정경사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 난 내 열정에 감동받았어. 편의점 주인을 만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 재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경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 더 이상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재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정경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경사는 재민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마음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영수증은 찾지 못했지만 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경사의 도움, 지연의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자신의 결심.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희망의 별빛이 재민의 가슴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정경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정경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아, 편의점으로 올 수 있겠니? 좋은 소식이 있어. 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갈게요. 할머니에게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좋은 소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정경사와 편의점 주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경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CCTV를 확인했어. 내 말이 맞았어. 순간 재민의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정말 계산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 분명히 지갑을 꺼내셨어요. 현금을 카운터에 놓으셨는데 우리 알바생이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더군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정경사가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송현우의 과거 행적도 조사해봤어. 정경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송현우가 이전에도 여러 알바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산 실수를 자주 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어. 정경사가 덧붙였습니다. 재민은 복지센터의 지연 선생님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사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재민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버렸는데요.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정경사와 편의점 주인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방법을 찾았어. 정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송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민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라고 했어, 송현우 군. 정경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송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CCTV를 봤어.
모든 걸 알고 있어. 정경사가 말했습니다. 순간 송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요. 할머니가 돈을 내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셔서 무서웠어요. 송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돈을 안 냈다고.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노인분들도. 재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송현우의 눈물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해서 나도 직원들을 의심했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송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경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범죄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본 노인분들께 모두 사과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어. 송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는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재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였습니다. 송현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선택한 겁쟁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동네 주민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경사의 제안으로 할머니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복지센터의 지연 선생님, 문방구 주인 아저씨,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재민과 할머니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 비밀로 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정경사가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의 내용, 송현우의 고백, 그리고 할머니의 결백함까지. 김순옥 할머니는 결백하십니다. 오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점 모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편의점에서 우유값을 안 내셨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그런 일까지 했구나. 송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실수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송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지. 할머니의 너그러운 용서에 송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도 할머니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우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보상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주민들은 하나둘 다가와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손을 잡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재민이 할멈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니. 고마워. 재민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약간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에서 재민은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물들였습니다. 재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흐려지는 시선 대신 제가 세상을 더 또렷하게 볼게요. 그렇게 진실은 밝혀졌고 재민과 할머니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결백이 증명된 후 동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민과 할머니가 길을 걸을 때마다 이웃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차가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재민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안경을 쓰고도 음식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지센터에 같이 가볼까요? 지연 선생님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무료 검진을 해주신대요. 재민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약시 문제를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에게는 백내장 초기 증상이 있었고 더 정확한 도수의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새 안경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진과 인지 훈련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민은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버거웠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길, 송현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복지센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할머니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여기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민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현우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송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일 하네. 젊은이가 노인들 돕는 거 참 보기 좋구나. 송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은 정보들, 할머니를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 모든 것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새 안경 덕분에 시력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물론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여전했지만 재민은 더 이상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민도 변화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노인 돌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요양보호사가 될래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첫 번째 환자가 되는 거구나. 재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할머니와의 생활이 이제는 그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재민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손주의 졸업식이 자랑스러웠던 것이지요. 졸업식장에서 담임 선생님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내가 쓴 에세이가 교내 최우수상을 받았어. 축하한다. 재민은 놀랐습니다. 나의 꿈,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할머니와의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노인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하게 썼던 글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는 순간, 재민은 객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재민에게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야, 내가 쓴 글 정말 감동적이더라. 솔직히 나도 우리 할머니한테 잘 못해드렸거든. 재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놀림거리였던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졸업 후 재민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그는 세대 간 이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지요.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차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재민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이야기,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깊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게 돼.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재민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민의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이 더 많이 흐려졌고 가끔은 재민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민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틀어주고 사진첩을 함께 보며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할머니와 재민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머니. 내가 너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구나.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대신 기억할게요. 할머니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할게, 내 재민아. 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도 너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이고 벚꽃잎이 그들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변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민의 할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할머니가 재민에게 남겨준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재민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점점 흐려져 가지만 그로 인해 자신은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무관심과 편견 대신 공감과 이해로, 냉담함 대신 따뜻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흐려지는 시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변함없는 사랑의 선물. 재민은 다짐했습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할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재민과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잊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